그 저녁이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집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겪었던 가장 끔찍했던 며칠간의 이야기예요. 어두운 침실, 2월의 어느 오후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78살이셨어요. 할머니는 밥을 조용히 먹고 계세요. 옆에는 한 명의 간병인이 서 있습니다. 친절한 표정의 50대 여자 간병인이었죠. 3개월 계약.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개였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게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밥을 멈추셨어요. 밥그릇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고 계세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저 아래를 보고만 있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한두 방울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손녀들 셋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표정은 아까 그 울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밝고 건강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간병인은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는지. 할머니는 우리를 환영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아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경고였어요. 작지만 정말 중요한 경고였던 거죠. 우리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댁에서 느껴본 불안감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어요. 손녀들이 나간 후 침실에는 할머니와 간병인 둘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세요. 간병인은 침대 옆에 서 있어요. 할머니가 간병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간병인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이게 다 제 일입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보살피는 손길로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해 줍니다. 마치 정말 진심인 것처럼요. 할머니가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병인은 정말 자상했어요. 우리가 본 모든 순간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챙기고 밥을 떠먹여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손을 마사지해주고 정말 성실해 보였어요. 진심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 순간입니다. 간병인이 침대 옆 보약병을 손에 들어 올렸어요. 여러 개의 갈색 작은 병들이었어요. 비싼 약들이 분명했어요. 간병인이 흥미로운 듯이 물었어요. 어머니, 이 보약 언제까지 있어요? 비싼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조금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아, 그건 한 달치구나. 한약사한테 맡겨뒀어. 간병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어마, 한 달에 이 정도면 진짜 고급 보약이네요. 정말 비싸겠다. 그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그 순간이 말이에요. 간병인의 눈이 반짝였거든요. 마치 어떤 계산을 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간병인이 침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가면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입술 움직임으로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큰 건수야, 준비해, 이런 식의 말이 보입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루가 지난 어느 날이에요.
저희는 셋 다 각자의 일로 바빴어요. 첫째인 지은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26살의 회사원이었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엄마의 전화예요. 지은이 받았어요. 엄마, 뭐해? 엄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립니다. 지은아, 너 할머니 요새 어떠신 것 같아? 간병인분이 잘 모시나? 지은이 생각해보며 말했어요. 글쎄 엄마, 내가 자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목소리는 좀 다른 것 같아. 왜?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신경 써서 피곤해. 일 잘하고 있어? 통화가 끝났어요. 지은은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엄마가 안심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뭔가 불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말이에요. 그 느낌은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갔어요. 할머니 댁에 다시 방문하는 날입니다. 거실이에요. 할머니와 간병인이 점심을 함께 먹고 있어요. TV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셋이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본 것은 할머니의 밥그릇에는 국물이 거의 없었어요. 채소도 없었어요. 흰 쌀밥만 남아 있었어요. 보약을 많이 드신다고 하더니 이 정도면 정말이지 섭섭한 밥상이었어요. 간병인이 빠르게 저희에게 인사를 했어요. 표정이 180도 바뀌면서 밝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오셨어요? 할머니가 오늘따라 입맛이 별로라고 하셔서요. 막내인 유진이 밥그릇을 자세히 봤어요. 유진은 22살 대학생이었어요. 유진의 눈에 무언가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이게 다예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응, 요샌 조금만 먹어도 되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말이지 작고 힘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강제된 말인 것처럼요. 저희는 그 순간 느꼈어요. 뭔가 정말이지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깨달은 건데 그 음식은 일부러 적게 담아진 거였어요. 할머니는 원래 밥을 많이 안 드셨지만 그렇게까지 적게 먹지는 않으셨거든요. 마치 계획된 조건 아래서 밥을 덜어드린 것처럼요. 저희는 그때부터 의심이 생겼어요. 아주 작은 의심이었지만 그건 정말로 커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댁에서 느껴본 불안감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할머니의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밥상도 더 초라해지고 있었어요. 간병인은 우리가 올 때마다 자꾸만 할머니를 데려다 다른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결정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저희 셋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서울의 한 카페였어요.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둘째인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수는 24살이었어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인간의 거짓말과 행동을 연구하는 전공이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것 같아. 셋째인 유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뭐, 그게 합법이야? 유나는 23살이었어요.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죠. 유나의 표정에는 윤리적인 고민이 떠올라 있었어요. 지수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거면 충분히 정당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도 몰라야 하지만 말이야.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기로 하자. 왜냐하면 할머니가 간병인을 피하려고 할 것 같았거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할머니에게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셋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간병인이 외출한 시간이었어요. 정확히 오후 2시였어요. 간병인은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밖에 나가곤 했어요. 뭔가를 준비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최대한 서둘렀어요. 지은이 침대 옆 소형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교과서 선반에 숨겼어요. 매우 신중하게 말이에요. 손떨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할머니를 감시한다는 죄책감과 뭔가 큰 일이 터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한 몸에 섞여 있던 그날을 말이에요. 유나가 카메라 화면을 들어 올렸어요. 정말 작았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유나가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 모든 걸. 지수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야. 우리는 이 카메라가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카메라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말이에요. 2주가 지났어요. 정확히 14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계속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그 영상들은 정말이지 우리의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우리의 아파트 거실이었어요. 밤 11시였어요. 우리 셋이 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경직되고 있었어요. 마치 얼음이 되는 것 같은 표정 말이에요. 화면에는 할머니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고 어떤 남자가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남자는 간병인의 아들이었어요. 45세쯤 되는 정말이지 험한 생김새의 남자였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엄마, 돈 있어? 좀 줄 수 있겠어? 할머니가 두려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돈? 지금 통장에 얼마 없는데. 남자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는 돈이 많은데 우리 엄마 덕분에 평생 편하게 살겠네. 요즘 노인 간병은 정말 좋은 사업이야. 진짜 쉽잖아. 그 말은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의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영상이 재생됐어요. 간병인이 아들을 따라 들어왔어요. 침실로 말이에요. 간병인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손녀들 올 때 그런 우울한 표정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계획 다 망칠지 알게 뭐야? 할머니가 공포에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계획이야? 간병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순진하세요. 당신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6억? 7억? 우리가 뭘 하러 여기 있겠어요? 아들이 침대 옆으로 가서 할머니의 팔을 집어 올렸어요. 할머니가 소리치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작고 약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봐, 이렇게 손쉽게 건드릴 수 있잖아.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까? 간병인이 답했어요. 그건 생각해두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서명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제발, 누가 도와줘요. 우리는 영상을 멈췄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밖에 자동차 소음만 들렸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여자, 정말, 뭐 하는 짓이야. 유나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수가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을 부르자.
지금 당장. 하지만 잠깐이었어요. 지수가 다시 생각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더 명확하게 말이야. 우리의 분노는 폭발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결정했어요. 직접 나서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이었어요. 이른 오전 10시였어요. 우리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침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계셨어요. 우리를 보시고 놀라셨어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유나가 노트북을 켰어요. 간병인과 아들의 대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말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넌 이미. 우리는 할머니를 달래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제 해결할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가 이미 알았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고 무서워하셨어요. 마치 이 상황이 더 커질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제발 이 사실을 간병인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해야 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간병인을 마주치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간병인이 정말 회개하는지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간병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리 빨리 오셨어요? 지은이 그 영상을 켰어요. 노트북을 손으로 가리키지 않고 그냥 간병인이 볼 수 있도록 든 거예요. 간병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그건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할머니에게 뭘 했는지도 알아요. 간병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지 떨렸어요. 간병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미쳤었나 봐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영상 남아있으면 저 다시는 간병인 일도 못하고 신용불량이 되고 정말 굶어 죽어요. 아가씨들, 제발 이 영상 좀 지워주세요.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쳤다고요? 당신이 한 짓을 봐요. 당신은 미친 게 아니라 계획한 거잖아요. 유나가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마르셨는데요. 할머니 손이 얼마나 떨리셨는데요. 그 순간이 정말 중요했어요. 우리는 이 여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테스트해야 했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지수의 조언을 받아서 말이에요. 지은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괜찮으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나가 빠르게 덧붙였어요. 영상을 삭제하고 우리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요. 지수가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영상을 완전히 지우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백업을 이미 만들어 놓았지만 간병인은 그걸 몰랐죠. 간병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어디로 가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간병인의 뒷모습이 방을 나가며 표정이 180도 돌변한다는 거였어요. 그 울먹이는 표정이 이제 싸늘한 미소로 변했어요. 마치 게임이 끝났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우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그 미소의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 오후 5시였어요. 우리의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이 현관에서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간병인과 그 아들이 보였어요.
우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간병인이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내가 너희 할머니 통장 내용을 이용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하러 왔어. 들어가도 괜찮을까?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문이 열렸어요. 간병인과 아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이곳이 그들의 집인 것처럼요. 거실의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도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앉았어요. 간병인이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어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아가씨들, 내 진짜 얼굴 봐. 내 이름은 전치우야. 전과 11범이야. 협박, 감금, 사기야. 우리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요. 아들도 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편하게 누웠어요. 마치 우리 집이 자신들의 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통장에 얼마가 있어? 6억? 7억? 우리는 한 푼도 못 가져갔는데 너희가 방해했잖아. 그런데 이젠 분위기를 바꿔야겠더라고. 처음 계획이랑 다르게 말이야.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끔찍한 함정 속으로요. 간병인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너희가 그 영상 지웠잖아. 하지만 난 100억을 가지고 있었어. 처음부터 말이야. 그리고 이건 역협박이야. 너희가 날 괴롭혔고 내 얼굴을 동영상에 담았으니까 너희가 명백한 가해자야. 간병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우리가 간병인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보였어요. 간병인이 계속 말했어요. 합의금이 필요해. 1,000만 원. 그게 아니면 너희 모두 구속돼. 폭행이고 명예훼손이고 협박이야. 너희 부모님도 다 연루될 거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당신들 할머니한테 한 짓도 있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고소할 수 있어. 우리가 먼저 말이야.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말이에요. 우리는 영상을 지워서는 안 됐어요. 우리는 경찰을 먼저 불렀어야 했어요.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잊고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지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표정이 단호했어요. 아까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당신이 100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도 있어요. 지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할머니의 팔을 꼬집는 간병인의 모습. 아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 간병인과 아들이 할머니의 통장에 대해 대화하는 모든 장면. 모두 원본이 그것도 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간병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뭐야? 지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영상을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지 당신을 시험한 거였어. 당신이 정말 회개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유나가 끝을 맺었어요. 당신은 5분 만에 태도를 바꿨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무릎을 꿇고 빌 때 이미 경찰을 불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5명의 경찰관이 현관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우리의 예상은 정확했어요. 간병인은 정말로 5분 만에 태도를 바꿀 사람이었으니까요.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열어주세요.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5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간병인과 아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은 전문가였어요.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간병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가씨들, 제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미쳤어요. 그냥 미쳤던 거예요. 지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친 게 아니라 계획했어요. 처음부터요. 유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걸 견뎌내셨어요. 경찰관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거리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우리는 창밖으로 간병인과 아들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장면은 정말이지 우리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줬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됐어요. 간병인 전치우는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간병인이 처음엔 부인하려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모든 걸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속일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돌본다는 건 거짓이고 할머니의 돈을 빼내려고 계획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이전에 11건의 정과는? 간병인이 대답했어요. 유사 사기와 횡령입니다. 저는 계속 이런 일을 했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왜 자백합니까? 간병인이 말했어요. 이미 모든 게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손녀들이 너무 똑똑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증언은 향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 댁이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은 이전과 다르게 밝았어요. 생명력이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우리 셋이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정말이야. 만약 너희가 없었다면.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유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는 정말 안심하세요. 우리가 있으니까. 지은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매주 한 번은 꼭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지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는 새로운 간병인이 올 거예요. 이번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접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검찰에서 기소장이 나왔어요. 전치우는 노인 학대, 감금, 강박, 사기, 횡령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의 아들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할머니도 법정에 나가셨어요. 힘들었지만 정의를 위해 증언하셨어요. 우리도 증인으로 나가서 영상을 제출했어요. 그 영상들은 모두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 전치우는 노인 학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그리고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를 합산하여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 전모 씨도 공모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우리는 법정을 나가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를 다시 뵈었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타고 계셨어요. 경찰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미소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처음엔 순진했어요. 우리는 영상을 지워선 안 됐어요. 우리는 감정에 휘말려선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배웠어요.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를 보호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라면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더 자주 찾아가 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엔 저 간병인처럼 나약함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